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짐을 챙겨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로 떠나보세요. 파리, 사랑의 도시, 눈부신 빛의 도시, 또는 어떤 애칭도 좋아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 최대한 많은 비밀을 밝혀내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여행책 잘 챙기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루브르 박물관은 처음 방문한다면 큰 인상을 남길 거예요. 전통적인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루브르 피라미드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져 있죠.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방문지예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루브르 박물관 안뜰에 있는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통과하면 돼요.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잠시 멈춰서 피라미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루브르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루브르 박물관의 본관, 일명 루브르 궁전은 11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기 전에는 이곳은 성이었어요. 해자와 지하 감옥으로 가득하고 용은 실존하지 않으니까요. 안타깝게도요. 어쨌든 이 궁전은 프랑스 왕 필립 2세의 의뢰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박물관 지하에서 중세 루브르 박물관의 일부를 볼 수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이 박물관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는 이 건물을 프랑스의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을 전시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죠. 유리 피라미드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떠올랐어요. 당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루브르 박물관의 대대적인 개보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랜드 루브르라고 불렸고 방문객을 위한 새로운 입구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됐죠. 80년대에는 이미 연간 수백만 명의 관람객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구가 종종 혼잡해지곤 했는데요. 그때 외국인 건축가 이에오 밍페이가 등장합니다. 미테랑은 페이를 고용해 박물관의 새 파빌리온을 연결하는 입구를 만들게 했어요. 제게 물어보신다면 꽤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톤에 달하는 유리와 철을 사용했으니까요. 유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유리라고 불리는 건데 녹색이나 파란색이 전혀 없이 완전히 투명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거였어요. 페이는 방문객들이 유리에 방해받지 않고 주요 건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유리 색상을 제대로 맞추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페이가 피라미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는 정육면체와 심지어 방구를 디자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 건물에는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뜰 조각이 너무 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서 대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영감을 받아 피라미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고대 이집트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소장돼 있으니까 그럴만하죠? 그냥 제 추측이에요. 문제는 프랑스인들이 꽤 비판적이었다는 점이에요. 1988년 루브르 피라미드가 완공된 후 이 건물은 매우 격렬한 논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현대식 건축물에 대한 여론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피라미드와 함께 온갖 종류의 이상한 셀카를 찍어요. 하지만 당시 현지인들은 현대 건축은 루브르 박물관의 르네상스 양식이나 건물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프랑스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런.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다 보면 사람들이 이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어떻게 청소할까 궁금해지시죠? 유리로 된 경사면을 청소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처음에 박물관 관리부는 산악인을 고용해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청소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 유리에 묻은 더러운 부분을 모두 청소할 수 없을 땐 직접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루브르 피라미드도 로봇이 청소해요. 미래는 이미 다가왔다고들 하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위층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 멋진 피라미드가 아래층에서 거꾸로 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하 쇼핑몰 같은 곳인 캐러셀 디 루브르의 채광창 역할을 하죠. 아니면 박물관의 메인 로비일 수도 있고요. 저기 보세요. 애플 스토어가 있네요. 프랑스 사람들은 에펠이라고 발음하지만요. 이제 리슐리 외관, 설리관, 대논관 등 박물관의 3가지 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논부터 시작할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약 35,000점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하루에 모든 작품을 관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술 애호가라면 몇 번이고 다시 방문하셔야 할걸요? 하지만 한 작품당 약 30초씩 소요되는 모든 예술 작품을 감상하려면 루브르 박물관을 100번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화장실과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물관은 정말 거대해요. 그래서 로비 입구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까지 가려면 걸어서 10분 정도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걸작을 잘 찍을 수 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모나리자는 한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야간에 빈센조 페루지아라는 남자에게 도난당했었죠. 박물관 직원이었는데 수사관들은 그가 20세기 최대의 미술품 절도 사건으로 알려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내부에서 잠을 잤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 빈센조는 모나리자를 소지품 사이에 숨기고 박물관을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에서 그림이 회수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사라져 있었어요. 어쩌면 모나리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즐겼을지도 모르겠네요. 미술사 애호가라면 모나리자를 둘러싼 많은 이론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은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네요. 또한 2010년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숨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기호들은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확대 렌즈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B를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다빈치의 서명이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의 C2와 배경 다리 아치의 72라는 다른 기호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반면 라 지오콘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박물관의 설리관으로 가볼까요? 가는 길에 그림책이나 캔버스를 들고 그림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앉아있어도 될까요? 네, 루브르 박물관의 매우 흥미로운 특징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에꼴 디 루브르라는 미술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생들과 다른 파리 기관의 학생들은 그림 앞에 앉아 그림을 모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르누아르, 모네, 푸생의 작품을 모사하며 화가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저도 신청해도 될까요? 투어를 마치기 위해 영상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고대 해자를 방문합니다. 원래 루브르 박물관이 성이었을 때 그 일부였던 해자 말이죠. 1980년대에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 덕분에 이 부분이 밝혀져 2016년부터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성의 모습을 재현한 미니어처 모형도 볼 수 있어요. 파리의 다른 랜드마크를 방문하셨다면 콩시에르제리와 꽤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치즈를 생산할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완벽한 장소인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봬요.